안녕하세요. 뉴욕 기호의 헤더예요. 오늘도 뉴욕 증시 생생한 소식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신고가 달성을 못했는데 이날 드디어 이제 신고가를 경신한 거죠. 숫자 먼저 빨리 살펴보시면 다우 지수는 0.24%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23% 상승, 드디어 신고가 경신, 그리고 나스닥 지수 0.73%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한 건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엄청 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막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막 뭐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인지, 왜 이렇게 증시가 계속 오르는 건지, 뭐 찔끔찔끔이지만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의회 부양책 아직도 계속 그 변화가 없는 난항 상태를 겪고 있죠. 그리고 경제 지표는 뭐 최근에 조금 좋게 나오긴 했지만 뭐 엇갈린다는 이런 평가도 있었고, 그럼 도대체 이런 상황에 왜 자꾸 증시가 오르는 걸까? 오늘 이제 장 마감하기 30분 전에 배런스지에서 이거를 잘 설명하는 그런 분석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께 배런스지 기사로 함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증시가 왜 오르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제목부터 보시면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고요. The next stimulus bill hasn't arrived. Why the market doesn't care? 아직 다음번 부양책 법안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왜 증시는 이거를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걸까? 네, 이제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이제 이 정부의 코로나 부양책이 끝난 지 3주가 됐다. 그리고 의회는 지난주에 새로운 부양책과 관련된 어떠한 그런 합의도 이르지 못하고 리세스, 그러니까 휴회를 맞게 됐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보시면 하지만 S&P 500은 신고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이게 이제 마감 전에 나온 거라서 이렇게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2월달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손실을 다 만회하고 있다. 그러면 이 disconnect between the stock market and the economy,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증권 시장과 경제 사이에 이 연결점이 끊어진 거. 왜 그럴까? 왜 시장은 이 부양책이 9월 중순까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도 계속 오르는 걸까? 첫 번째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이제 real-time economic indicators, 그러니까 이 실제 경제를 나타내주는 지표들을 살펴보면 이 부양책이 끝난 후에도 그렇게 나빠지진 않았다. 네,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여러분께 많이 쉐어해 드렸는데요. 먼저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처음으로 100만 건 이하로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에어라인, 항공사 트래픽과 그리고 레스토랑 비짓, 그 레스토랑 방문자들 이런 걸 나타내주는 지표를 봐도 8월에 이제 개선되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자주 보는 세븐스 리포트의 탐 에세이의 이제 편집장의 분석을 보면요. 네, for the past week, 지난 2주간 every important data, 모든 중요한 데이터들은 이 전망을 상회했다. 그리고 그 미국 경제 회복이 이제 6월과 7월 가파른 바이러스 다시 재확산으로 인해서 멈추고 있다는 그런 그 개념을 dismiss,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 그리고 reinforcing the idea, 강화하고 있는데요. US economy is in the recovery. 그러니까 경제가 3월과 4월 충격에서 회복하고 있다는 이런 의견을 강화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 부양책 있잖아요. 저희도 받았거든요. 그냥 개인당 1,200불이 그냥 날아왔어요. 며칠 만에. 이 첫 번째 부양책은 lack of targeting.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양책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타깃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도 다 날아온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내 저축률이 늘어났다고 해요. 미국 내 저축률이 늘어났다는 거는 되게 놀라울 만한 사실이거든요. 미국인들이 정말 저축을 잘 안 해요. 그냥 그런 우리나라처럼 막 저축해서 빚 없이 이렇게 막 집을 사고 이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 미국의 저축률이 지금 올라간 상황이라고 하고요. 보시면 이 상업은행의 예금률은 2월보다 15% 올랐고, 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은행의 체킹 계좌랑 그 저축 계좌 잔고가 2분기 전년 대비 각각 13%, 8%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이 통장에 이 경제 셧다운 전보다 1,000불보다 3,000불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해요.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인들의 저축이 갑작스러운 재정 절벽 아니면 소비자 지출 절벽을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또 다른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연준의 이 울트라 도비시 톤, 그러니까 아주 그 울트라 비둘기파 톤이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 역시 부양책이죠. 네, 이 연준의 부양책이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 워싱턴의 드라마, 한마디로 그 미국 정계에서 이런 드라마가 나오는 것이 isn't something new to investor.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옛날에도 계속 이렇게 협상이 될 듯 말 듯 하다가 보시면 as usual 평소와 마찬가지로 워싱턴은 아마 absolute last second,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 다음에 통과를 시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많은 전문가들은 아무리 늦어도 10월 1일 전에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양책 10월 1일이면 좀 많이 늦긴 하지만 어쨌든 이때까지는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베런스지가 마무리를 합니다. This is not to say there's no risk.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시장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인데 지금은 이 미국인들의 저축 이런 걸로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된다면 버티기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데미지가 이미 보이고 있다. 저축률이 좀 내려가고 있고 이제 8월 중순에 들어가면서 저축률이 내려가고 있고 가계 지출도 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대출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쭉 읽어보니까 정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계속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밖의 소식들을 전해드릴 건데요. 오늘 읽은 기사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먼저 이날 월마트랑 홈디포가 실적을 공개했거든요.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뭐 이마트처럼 저도 장 보러 가는 곳이고 홈디포는 이제 한국에서는 좀 없는데 주택 수리 아니면 뭐 집 꾸미거나 집과 관련된 모든 용품을 파는 정말 큰 이 대형 이 주택 관련 집 관련 그런 매장인데요. 둘 다 먼저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요. 뭐 말이 되는 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집을 뭐 수리하는 사람도 많고 또 외식 대신 장 보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저도 월마트 갈 때마다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의 주가는 이날 월마트 0.69%, 홈디포는 1.17%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쨌든 2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지금 앞으로의 그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증시는 오히려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다음은 경제 지표. 아까 그 분석 기사에서도 요즘 나온 경제 지표들이 대체로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나온 이 주택 관련 지표는 어제에 이어서 또 엄청 좋게 나왔어요. 보시면 7월 신규 주택 착공과 허가 건수 모두 전문가 예상을 아주 큰 폭으로 뛰어넘는 그런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의 주택 시장 경기가 아주 좋다는 것을 가리켰고요. 그리고 부양책 소식은 또 전해드린 것처럼 진행이 뭐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날 CNBC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개선되고 있다 이런 말도 했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부양책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뭐 그 합리적인 이런 부양책을 태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민주당을 원망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금값 다시 한번 2,000달러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날 이제 또 다른 개별 종목들을 보시면 기술주가 이날에도 정말 좋았어요. 어제 이제 아마존 호재 말씀드렸는데 이날에도 4.09% 올랐고 넷플릭스 1.97%, 알파벳 2.61%,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죠. 이렇게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또 2.8% 상승하면서 지난 몇 거래일간 계속해서 엄청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죠. 이제 일론 마스크 이제 CEO는 전 세계에서 4번째 부자로 등극을 했다고 해요. 어제 기준으로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증시 상황을 정리하는 전문가 멘트를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분석 기사랑 연결이 되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CNBC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턴 프라이빗의 이제 셰논 사소시아라는 이 전문가가 하는 말인데요. 자, 증권시장은 거대한 통화 그리고 재정 부양책, 지난 4개월간 시장에 주입됐던 이러한 부양책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과 함께 robust economic recovery,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견고한 경제 회복이 나오고 이 금리가 다시 제로 수준인 것은 이 위험 자산에서 벗어나서 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된다는 이러한 이론은 지금 좀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한마디로 증시에 투자하는 게 가장 투자자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이유들로 이날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어떤 증시가 내일 어떻게 마감할지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